아까 잠깐 얘기가 나온 아덴만에서 문무대왕함 그 승조원 청해부대원들이 지금 오늘 20일 저녁에나 서울에 도착을 합니다. 뭐 이미 보도가 된 대로 301명 중에 247명, 그러니까 82.1%가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 눈에 부족하고 안약에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싶다. 이렇게는 얘기는 했는데 사과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왜 그렇게 사과를 하나요? 날마다 해야죠, 이건. 왜냐하면 이게 수가 뭐 300명이 문제가 아니고. 그럼요. 이거 아프리카에 가서 아덴만 그 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군인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이 그 백신을 줄 때 예. 한국군 젊은이들한테 먼저 주라고 해서 처음에 50만 개가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스트라제네카를 주다 보니까 안 돼서 이제 그 얀센을 또 주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지만 우리가 백신을 가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 전방에 있는 또 아니면 해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기에서 또 정부에서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거기가 뭐 여러 가지 백신을 보관하기도 어렵고 뭐 수송도 어렵고 해가지고 거짓말을 했어요. 예, 거짓말을 변명을 그냥 늘어놨죠. 장황하게. 부장이 그런 거 없다. 예. 그런 상온 보관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어디를 보내서 거기서 갖다 쓰면 되고 유엔만 협조를 얻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면피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아덴만 그거는 누가 그러는데 뭐 장보고 그 정신도 장보고도 이게 하고 이게 지금 그 누구를 도우러 간 사람들이 지금 병이 돼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걸 무슨 오아시스 작전이라고 작전명까지 다 국민한테 발표를 하고 뭐 자기들이 그 소개하는 걸 큰 공유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건데 생명과 휴식을 위해서 오아시스 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하고 작전명을 공개하는 나라가 세상에 엽기 중에 엽기라고 신원식 그 국민의원이 그랬던데요. 지금 이제 이게 이런 거 비슷한 거가 처음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 도쿄 근방에 있는 호텔 같은 그 배가 있었는데 크루즈. 예. 거기가 밀폐되고 고립되다 보니까 거기 계속 발생했잖아요. 예, 수천 명이 나와. 수천 명이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그 바다에 떠 있는 배는 어떻게 뭐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죠. 거리두기도 할 수 없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아덴만뿐만 아니라 우리 해군들 이거 진짜 함정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백신을 먼저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좀 합의해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먼저 이걸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에 그 이 문제는 굉장히 뭐 수로 볼 때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국민들한테 정말 짜증나게 하는 일이죠. 우리나라를 지키러 간 젊은이들이 저걸 그 백신 코로나가 걸려서 돌아오면은 그게 국가라는 게 도대체 뭘 하는 족속들이고 뭘 하는 대통령이고 뭘 하는 이게 군인가 군 당국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군통수권이라는 게 외국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싸우는 것만 군통수권이 아니고 군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또 군통수권 그렇죠. 아닙니까?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뭐 국민을 보호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참 가당치도 않은 일이고 국민들이 이번에 분노하는 건데 그래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간다 그러니. 그게 지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도 갖고 나왔는데 그 어디 보도를 보면은 우리 잘 보이시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유행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 일어날 때마다 한 10%씩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나라가 어려우니까 문재인 위기다. 그래가지고 문재인 지지층이 결집할 수도 있고 여론 조작일 수도 여론 조작이라기보다는 조정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지난번 4.15 총선에서 그렇게 큰 재미를 받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까지 그 끌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10%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지금도
40%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전에 30%가 깨진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30대 초반에서 고착되어 있던 게 갑자기 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이렇게 오릅니까? 이거는 이제 제 견해, 제 분석에 의하면 코로나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신이 이게 화제가 되잖아요. 식탁에서의 화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심판, 비판, 욕 이게 빠지고 정권 심판론이 빠지고 코로나가 대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아덴만 같은 게 막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막 소상공인들 다 죽는다 말이야. 이게 지금 왜 백신 안 하냐 이런 게 아니고 야 너 백신 맞았냐? 어? 맞으니까 어떠냐? 뭐 이런 걸로 해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 정권 실정론이 사라진다. 더군다나 야당 대통령 야당 후보가 아니 저 대표가 문재인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를 공격해야 되는데 여당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대요. 그걸 안 하고 그냥 자기 쪽 사람들만 공격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살골을 자꾸 넣으려고 그래요. 뭐 그런 측면도 있는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번 그 청해부대 사건은 이 방역 무지, 방역 불감증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최근에 이런 백신 부족 사태라든가 또 접종 그 예약의 혼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K 방역을 홍보를 자화자찬을 했습니다만은 이 K가 킬링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얘기를 했죠. 야유 소리가 나오는데 총체적 방역 실패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방역 기획관이라는 사람 김호란도 책임을 져야 하고 특히 이런 청해부대 이 청해라는 게 청해진 장보고까지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아덴만의 무슨 작전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그런 부대로 알려졌는데 완전히 불명예를 쓰고 지금 철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힘도 없는 김부겸 총리는 뭐 송구하다 죄송하다 하고 사과를 했고 서욱이는 당연히 하죠. 국방장관은 뭐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건이야말로 서욱 국방장관이라든가 또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그 위에는 이 군 통수권자가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전쟁을 잘해서도 중요하지만 병사들을 잘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했죠.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화가 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분노하지 않는 분노하지. 분노지요.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다 쓰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방명록에다 현충원 가서 지금 제복 입은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도 지금 책임을 안 져요. 아무도 지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도 지금 이런 얘기, 어물쩡한 얘기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덴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예를 들면 아까 국방장관이 물러난다든지 또는 합참의장이 물러난다든지 해군 참모총장이 물러난다든지 그러면 국민들이 더 신뢰하죠. 예. 아 정말 우리 국군을 저렇게 우리 군인들을 우리 젊은이를 저렇게 아끼는구나. 저런 거에 대해서 책임 느끼고 잘 물러나는구나. 저 사람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예.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사과를 하면 할수록 저건 더 국민들한테 득점할 수 있는 건데. 예. 지난번 그 부사관 사건 문제로도 공군 참모총장이 물러났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은 작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군 참모총장이 물러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한테 무슨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원인철 합참의장이라든가 서욱 국방장관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다 떠넘겨버리고 그래.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은 마치 유체이탈화법을 쓰고 있어요. 안 되지 이런 거는. 안이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명쾌 어렵다. 내가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얘기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남 얘기하듯이 논평가예요. 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자고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그런데 국정 지지율은 올라가니까 이게 참 괴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런 때는 서욱 국방장관이나 뭐 원인철 합참의장 정도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딱 이렇게 깨끗이 못하나? 하루라도 합참의장하고 하루라도 장관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큼 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뭐 조금 뭐 가시 비슷합니다만은 요새 하도 언론들한테 야단을 치고 가짜 뉴스를 맨날 만든다고 허위 뉴스를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청와대가 허위 뉴스 진원지입니다. 그리고 그 민정수석실이 그 범죄 소굴이에요. 거기에 지금 저 기소되고 뭐 그걸 아는 사람이 단 하나나 있습니까? 그래. 예. 근데 최근에 이 중앙지법에서 내린 보도를 보면 조선일보가 전에 김정숙 여사, 문재인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저 청와대 경호원 데려다가 수용 강습받는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청와대 여자 경호원을 데려다가 이제 그 청와대에는 수영장도 있는 모양이죠. 예.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해갖고 조선일보를 가짜 뉴스 뭐 이렇게 허위 뉴스를 한다고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재판이 들어간 거죠. 근데 중앙지법에서는 조선일보 손을 싹 들어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여자 경호원이 아주 수용의 아주 달인인 모양이에요. 그래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그 사람은 안전요원으로 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전요원으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인사도 원래 그 가족부에 가려면은 아마 베테랑이 돼야 가는 모양이에요. 대통령 가족들을 경우. 이 들어온 지 뭐 한 6개월 만에 거기 갔다 오면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추측하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대영부인이 뭐 수영하는데 그 경원이 경원을 수영하면 가르쳐 주는 안 것이 된다? 글쎄 그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해했다고 하면은 경호원 데려다가 이렇게 수영이나 배우고 청와대 안에서 그러냐 뭐 이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그런지 조선일보 보도를 가지고 지난해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가 2018년부터 그걸 치밀하게 취재를 했더라고요. 근데 요새 그래도 이 법원 판결들을 보면은 김명수 사법부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법관들이 많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김경수 대법원 판결인 21일 날 내일입니다. 대법원만 가면 뒤집혀져 버려요. 거기는 합의부고 김명수가 앉아있고 거기 다 민변 우리법 연구의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거기서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밑에 하급심은 믿을 만한 이 판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2번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직무정지도 살아났죠. 징계도 살아났잖아요. 법원 판결로. 그런데 김경수는 살아날 건지 안 살 건지 한번 좀 뭐 이렇게 재판 많이 받아보시고 감방도 많이 드러났다 했으면은 한번 애언을 좀 해주세요. 이제 김경수 입장에서는 이재명도 살려줬는데 나야말로 지금 저 진골인데 예. 나도 살려줘. 성골이죠, 성골. 그쪽에 아마 진골 위가 성골입니다. 성골. 왜냐면 이제 김명수 대법원 쪽에다 항의할 거예요. 왜 저는 살리고 나는 안 살려주냐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있을 거로 보고 총력 아마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본인만 했겠습니까? 여권이 다 달라들어서 원래는- 김명수 꿀밤 주고 알았지.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워낙 기막힌 대법원이기 때문에 그 저 소극적 거짓말과 적극적 거짓말로 판결을 하는 당이니까 거짓말도 대충 하면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내일 소극적 마크로 소극적 드루킹으로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무죄가 나온다. 무죄가 안 나오면 지금 이제 깜빵이 들어가야 하거든. 다시 재수감 돼야 해요.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드루킹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나오는 여상원 변호사나 서정욱 변호사 또 어떤 변호사라든가
이 사법부 출신들한테 들어보면 사실관계가 너무 명백해졌다. 그 사실관계를 뒤집기는 어려울 거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에서 아니야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걸 뒤집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날로 해체해야죠. 그렇지 않아도 뭐 김명수 사법부가 거짓말 대왕 아닙니까? 거기도 지금 합의부로 갔나요? 더 넘어갔죠. 합의부로 갔죠. 그 중요한 사건. 전원 합의체였나요? 예. 이것도? 예. 오히려 소부에서 하는 것은 좀 뒤집히고 뭐 그대로 원칙대로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전원 합의부로 가면은 7대 5죠. 예. 7대 5. 그건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어. 합의부로 넘어갔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누가 그 책임을 다 지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합의부로 넘어갔지 않았나. 어쨌든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날로 그렇지 않아도 뭐 김명수 사법부가 죽었습니다만 사법부의 조정을 꽝꽝 쳐야겠네요. 내일은 대기하고 계시다가 네. 판결이 나오시면 바로 또 방송하셔야 돼요. 그래야 합니다. 조금 시간이 되면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저도 와서 맞장구를 좀 쳐드려요.